네, 반갑습니다. 마음호수 심리상담소의 김진겸 소장입니다. 오늘은 강박증을 이겨내기 위해서 알아차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해를 돕는 영상입니다. 꼭 필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박증 극복을 위해서 제일 기본기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알아차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마음의 작용일 뿐이고 무의식의 방어기제로서 증상일 뿐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는 겁니다. 미로 속에서는 미로 밖으로 나가는 길이 절대 보이지 않겠죠. 하지만 미로 밖으로 나와서 그 위에서 미로를 보면 그 방향성이 보일 것입니다. 알아차림은 이처럼 미로 밖으로 나와서 그 미로의 구조를 보는 것입니다. 강박증이라면 강박증이라는 심리적 구조 밖에서 알아차림을 통해 강박 증상을 봐야 진실이 보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강박증을 느끼는 그 속에서는 그 진실을 보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강박증은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으로 만들어진 방어기제적인 증상입니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무한대의 가능성의 미로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 미로 속에서는 결코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온갖 불안한 가능성을 파고들기 시작하면 아무리 노력하고 확인하고 증명하려 해도 결국 무한한 가능성의 늪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박 증상을 가능성이라는 논리만으로는 절대로 이겨낼 수 있는 길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가능성이든 존재하기에 마치 그럴 수 있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걱정은 끝이 없다라는 말처럼 어떤 인간도 미래의 불확실성을 경험하기 전에 미리 확실성으로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이 강박증은 강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미로이자 늪과 같이 더 깊은 미로이자 늪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미로 안에서 이 미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게임을 하면 반드시 지게 됩니다. 알아차림은 이러한 미로 속이 아니라 미로 밖으로 나와서 현실적인 관점에서 증상을 바라보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미로 밖에 나와야만 승산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차림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되어야만 증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렇게 알아차림이 되면 불안한 무의식의 마음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의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마음대로 반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와 같이 유튜브나 온라인 강의 등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러한 제대로 된 알아차림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내용들이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도움을 받아서 여러가지 강박증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고 스스로 증상에 적용해서 이 알아차림을 실행하다 보면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강박증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부분이 아주 중요하게 보이면서 거기에 집착을 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알아차림 역시 정확하게 하고 싶은 욕심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걸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반응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박사고에 대해서 그 생각이 났을 때 그 생각을 증상이라고 알아차려야 하는지 아니면 그 강박사고를 내가 실현하지 않을 거라는 그 믿음을 상기하며 알아차려야 하는지 혹은 어떤 순서로 알아차려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혼란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게 증상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는데도 계속 불안한 마음이 올라오니까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게 당황하다 보면 결국은 알아차림이 잘 안 되고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알아차리려고 하지만 사실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또 그 강박적인 어떤 생각이나 사고가 현실화가 될까봐 그 가능성이 실현이 될까봐 계속 불안하고 그래서 진짜 진심으로는 믿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우선 이런 여러가지 걱정과 같은 세부적인 부분들은 본질적으로 아주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구체적인 절차까지는 모르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알아차리고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사실 정확하게 몰라도 알아차림을 그냥 하는 것이 중요한데 정확하게 모르면 안 된다라는 강박관념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는 마치 내가 엔진이 돌아가는 원리를 정확하게 모르면 내가 이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너무 세부적으로 완벽하게 하려는 것도 강박적이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이런 세부적인 절차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우선 이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알아차림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강박사고가 현실이 아니고 실현하지도 않을 거라는 그 믿음을 전제로 그 믿음을 바탕으로 이 강박 생각이 증상이라고 알아차릴 수 있는 겁니다. 비현실적 마음의 상상일 뿐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이 강박증의 진실과 실체를 알아차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마술로 따지자면 이 모든 마술적 증상들이 사실은 눈속임일 뿐이지 현실은 아니라는 믿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마술에서 사람이 사라지고 이상한 비현실적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그 마술을 무섭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결국은 믿음이 있어야 알아차림도 가능한 겁니다. 알아차림을 해도 불안함이 계속 올라올 것입니다. 불안함이 올라오더라도 이 또한 증상일 뿐이며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결국은 알아차림을 계속 하다 보면 괜찮아질 수 있다는 그 믿음도 필요한 겁니다. 겉으로 알아차리려고 노력해도 사실 마음은 잘 안 믿어진다는 것은 결국은 믿음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믿음이라는 것은 대신 마음대로 빌려줄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진실을 마주하면서 스스로 공부하고 훈련해서 믿음을 키워나가야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만 현재 진짜처럼 느껴지는 이 불안한 마음이 실제로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일어날까봐 불안해하는 증상일 뿐인지 이것이 분별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미로 밖으로 나와서 미로를 보려면 결국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겁니다. 강박증의 구조가 눈에 보이거나 느껴지지는 않지만 이 믿음을 통해서 그 진실된 실체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거고요. 아마도 강박증은 그러한 진실된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계속 나의 약한 틈을 파고들며 나를 괴롭힐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괴롭힘 속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어야만 궁극적으로 무의식도 올바른 믿음을 믿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기 기만의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기가 스스로에게 속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자신의 영혼과 양심은 진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의 영혼과 양심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대신 무의식의 불안한 마음의 목소리만 듣는 겁니다. 여전히 불안한 마음으로 혹시나 하는 마음, 죄책감적인 마음, 찝찝한 마음에 속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그러한 반응은 무의식적인 반응이자 마음입니다. 그보다는 의식적인 영혼과 양심의 반응을 믿어야 하는 거고요. 사실은 그렇게 영혼과 양심의 의식적인 마음을 믿지 않고 감정적인 불안한 마음에 흔들려서 중심을 잃고 불안을 더 크게 증폭하는 것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스스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내 마음의 불균형이자 내 마음의 문제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궁극적으로 이 강박 증상에 대해서 진짜 진심으로 알아차림이 가능해지는 것이고요. 강박증은 결국 내가 억울하게 나 자신을 감옥에 가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누구나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누구도 이런 강박적 믿음을 강요하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스스로에 대한 엄격함으로 자신을 가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나한테만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자신을 못 믿는 자기 학대와 같습니다. 내가 나에게만 공감을 못 해주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어떤 생각, 감정 자체는 누구나 느낄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건데 나만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은 나와의 소통이 그만큼 답답하고 억울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부터 올바르게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마음의 면역력이 생길 것이고요. 그래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부터 다시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진실을 볼 수 있는 알아차림이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 스스로를 자유롭게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배우고 진짜 알아차림을 할 수 있는 힘을 키우시려면 강박증 심화과정 온라인 강의를 꼭 들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심화과정 온라인 강의에 그동안 강박증을 치료하게 했던 모든 메시지를 다 담았습니다. 저는 이 방법이 다른 여러가지 방법보다도 내 마음을 본질적으로 바꿔서 강박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진짜 올바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음호수 심리상담소의 김진겸 소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강박증에서 진짜로 회복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보셔야 할 영상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강박증을 억지로 자기 방식대로 이기려고 하는 노력 때문에 오히려 그 증상 속에 더 깊게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이 말을 들으면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증상을 이기지 않으면 어떻게 나아지나요?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강박증이라는 게임의 룰이 그 자체로 함정이고 그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강박증은 이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불안을 느끼면 안 된다. 반드시 확인해야 안전해진다. 이러한 메시지들은 겉보기엔 합리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불안을 더 증폭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박증의 룰에 맞춰서 계속 반응하면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계속 그 게임 안에서만 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시로 이런 경우를 하나 가정해 보겠습니다. O형 강박을 겪는 분들이 흔히 겪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지하철 손잡이나 현관문 손잡이만 스쳐도
온몸이 오염된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 찝찝한 감정을 없애기 위해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옷을 벗어 세탁기에 돌리고 샤워를 몇 시간이고 하는 일상을 반복하게 됩니다. 머리로는 내가 이렇게까지 오염됐다거나 어떤 바이러스로 병에 걸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다르게 말하죠. 혹시 모르잖아. 찝찝한 건 사실이고 뭔가 있으니까 찝찝하겠지. 그래서 다시 샤워를 하고 다시 확인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 행동이 불안을 없애는 것처럼 마치 내가 잘 통제하고 있고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오히려 그 행동이 이후에는 더 큰 불안을 만들 것임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찝찝한 감정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현실인 것은 아닙니다. 느낌은 느낌일 뿐입니다. 그 감정과 느낌에 끌려가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끝이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훈련을 해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신의 증상 때문에 엄청나게 찝찝한 느낌이 올라오면 강박행동을 무조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강박행동을 우선 멈추는 것입니다. 손을 여러 번 씻는 사람이라면 씻더라도 한 번만 씻어보는 겁니다. 그 이유는 멈춰보는 거죠. 그렇게 강박행동을 멈추면 불안이 올라올 수 있지만 그 불안을 억누르지는 말고 그럴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고 그 불안한 마음에 어떤 강박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불안한 감정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 느낌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불안함은 처음에는 아주 거대하게 느껴지겠지만 사실은 잘못 울린 알람일 뿐입니다. 불안은 싸우면 커지지만 그럴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고 알아차리면 처음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잘못 울린 알람이라는 것을 믿는 마음이 클수록 그 느낌이 사라질 가능성은 더 높을 겁니다. 그 느낌이 계속 잘 안 사라진다면 그것이 잘못 울린 알람이라는 믿음이 약한 것일 거고요. 또 하나의 예시로 확인 강박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어떤 분은 집을 나서기 전에 문을 잠갔는지 10번 이상 확인하고 혹은 가스밸브를 확인하고도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주방으로 가서 확인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생각과 불안한 감정이 너무 강하게 와서 몸이 이끌리는 겁니다. 머리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아도 감정적인 몸은 마치 나에게 명령하듯이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도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충동이 오더라도 그 충동과는 별개로 오늘은 한 번만 확인하고 멈춰보는 겁니다. 불안이 올라오더라도 그냥 같이 있어보는 겁니다. 무언가 잘못될 수 있다는 생각과 감정이 떠오를 수는 있지만 그 생각과 감정이 현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환기하시는 겁니다. 아마 이런 훈련을 반복해서 하게 되면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불안이 사라져서 좋아지는 거라기보다는 내가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 불안이 사라지지 못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결국 내가 어떤 경험을 완결하느냐에 따라서 불안을 증폭하게 할 수도 있고 불안이 사라지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불안이 더 이상 내 마음에서 자라지 않도록 그 불안을 자라지 못하는 방식으로 반응해줘야 하는 거고요. 그 불안한 생각은 계속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강박적인 불안한 생각을 다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마음대로 제어할 수도 없고요. 하지만 그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하는 힘은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불안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증상의 구조를 깨닫고 불안함이 자라지 않는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혹시 내가 무언가 잘못했으면 어떡하지? 그걸로 큰일 나면 어떡하지? 혹시 사고가 난 건 아닐까? 그러면 엄청난 불안이 함께 올라온다라고 느낄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 불안한 마음에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그 불안을 그냥 두고 계속 내 정신적인 중심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입니다. 우리가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래, 또 강박 생각과 불안이 왔구나. 불안은 얼마든지 올 수 있고 그런 생각을 하면 누구나 불안할 수 있다. 하지만 난 그 불안에 반응하지 않기로 했다. 꼭 감정대로 행동할 필요는 없다.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다. 이 문장을 마음속에서 환기하는 것만으로도 강박의 미로에서 한 걸음 나오실 수 있는 힘이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장이 내 마음속에 힘을 가지려면 이 증상과 이 증상을 어떻게 해야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는 강박증을 이기려고 싸우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대신 그 구조를 알아차리고 그 안에서 반응하지 않는 새로운 방식의 선택을 하셔야 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그 미로 밖에서 이 증상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실 겁니다. 지금은 조금 무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방향이야말로 진짜 정신적인 면역력을 키워서 이 강박증을 극복할 수 있는 회복을 하는 방향입니다. 저는 이 원리와 훈련법들을 온라인 심화 과정 안에 조금 더 실천 가능한 방식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방향을 잃은 분들에게 분명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증상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키우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테니까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회복을 진심으로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음호수 심리상담소의 김진겸 소장입니다. 오늘은 강박증과 매우 밀접한 주제인 완벽주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특히 완벽하지 않으면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분들, 그리고 아주 작은 실수만으로도 전부 무너진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입니다. 처음엔 완벽주의가 꼭 나쁜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꼼꼼하고 성실하다는 칭찬도 듣고 실제로 삶의 질이 좋아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완벽주의가 비현실적인 수준으로 발현이 될 때 오히려 우리 삶을 마비시키는 강박으로 변하게 됩니다. 한 가지 사례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계획을 아주 철저히 세웁니다. 그런데도 실행은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계획이 완벽하지 않으면 시도조차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했던 계획에서 조금만 틀어져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의 문제는 계획은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어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 계획 자체가 목적처럼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정보 수집을 몇 달간 하면서도 이게 완벽한 준비인지 계속 검토만 하게 됩니다. 결국 시간만 지나고 실행은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완벽주의는 현실적인 실행력과 유연성을 마비시키고 우리를 고립된 사고 속에 가두게 합니다. 이러한 분들의 내면에는 이런 믿음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 계획이 완벽해야 실패가 없다. 실수가 나면 전부 틀어진 것이다. 계획이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가치가 없다. 이러한 믿음은 마치 도로 위에 작은 돌 하나만 있어도 차를 세우고 다시 출발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생각 때문에 실행이 멈추게 되고 좌절감만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주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완벽함이라는 정의를 바꾸는 게 필요합니다. 완벽이라는 것은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도 가장 현실적이고 유연하게 최선을 선택하는 것이 완벽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계획이 80%만 준비됐더라도 지금 시작하는 것이 때론 더 큰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반면 100%를 기다리다 보면 0% 실행이라는 현실이 반복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갈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일부러 불완전하게 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부러 글씨를 삐뚤게 쓰거나 일부러 청소를 80%까지만 해본다거나 와 같이 일부러 여백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뭔가 계획으로 꽉 차 있어야만 마음이 놓이시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가 여백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완벽보다는 완성 중심으로 사고를 전환해야 합니다. 완성하는 것이 완벽함보다 우선이어야 합니다. 계획보다 실행이 우선이어야 하고요. 결과보다 과정이 중심이어야 합니다. 얼마나 했는지가 아니라 시작한 것 자체를 의미 있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완벽이 아닌 최선을 다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처음엔 이 과정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래도 되나? 라는 불안함도 밀려올 수 있고요. 하지만 그 불편함조차, 그 불안함조차 훈련이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불편함과 불안함을 견디는 연습이 바로 회복의 시작점입니다. 강박증이 있는 분들이라면 특히 절차와 관련한 강박에 걸리기 쉽습니다. 어떤 절차를 지켜야만 안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절차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도구였던 절차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은 막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물어보셔야 합니다. 지금 내가 완벽하게 하려는 이 행동은 정말 가치 있는 방향인가? 아니면 불안한 마음 때문에 멈출 수 없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알아차리고 환기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유연함을 가져서 완벽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시작점이라 생각합니다. 완벽주의는 처음에는 안전한 도구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을 마비시키는 족쇄가 되곤 합니다. 특히 강박증과 맞물리면 더 강한 형태로 증상을 강화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완벽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실패와 불완전함을 받아들일 때 오히려 삶은 더 창조적이고 자유롭게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멈춰있던 실행력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러한 부분이 실행이 잘 안되는 분들을 위해서 무의식을 바꾸는 강박증 온라인 심화과정을 만들었습니다. 더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심화과정 온라인 강의에서 함께 훈련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음호수 심리상담소의 김진겸 소장입니다. 오늘은 강박증을 겪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주제를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오해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불안한 느낌이 너무 진짜 같은데 이게 정말 가짜일 수 있나요? 아마 이런 의문을 가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의 몸과 감정은 그 상황이 현실이라고 느낄 만큼 정말 강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느낌은 진짜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느낌이 곧 현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롤러코스터를 탈 때 마치 지금 떨어질 것 같고 죽을 것 같이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안전하게 운행되고 있는 거죠. 그 느낌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현실이 아닌 것입니다. 강박증은 바로 이 느낌을 현실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착각이 불안을 키우게 되고 불안은 다시 강박 행동을 유도하고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강박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예를 들어서 출근길에 이런 생각이 떠오를 수 있겠죠. 혹시 내가 어제 누군가에게 큰 실수를 저지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 생각 하나 때문에 가슴이 쿵 내려앉기도 하고 손끝이 저릿할 정도로 긴장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억을 하려고 한다거나 메시지를 확인한다거나 지인에게까지 다시 연락을 해가지고 또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하더라도 찝찝함은 가시지 않을 것이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뇌는 여전히 그럴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상의 가능성에 반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무의식적 반응들에 대해서 나의 의식적인 마음이 이 부분을 스스로 관리를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상상일 뿐이고 지금 느끼는 불안은 현실이 아니라 그냥 느낌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길을 지나가다가 내가 누군가를 밀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스치듯이 떠오를 수 있겠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못 받아들이면서 불안함과 죄책감에 잠식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감정에 잠식되지 않으려면 감정과 현실을 분리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요. 우리가 강박증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는 이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내성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 내성을 기르려면 감정과 현실을 분리해서 보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감정 자체는 진짜일 겁니다. 정말로 리얼하게 그 감정이 느껴지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말하는 내용이 현실이라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나는 정말로 큰 불안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이 불안이 현실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어떤 증거는 아니다. 이러한 진실을 스스로 믿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아닌 감정과 몸으로 이 부분을 체득하는 어떤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요. 마치 운전의 비유를 하자면 이러한 부분이 자동 변속이 좀 고장이 난 거니까 수동 변속으로 애를 써서라도 우리가 의식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식적인 부분들이 반복이 되면 자동 변속으로 넘어가면서 훨씬 더 습관적으로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불안한 생각이 떠올라도 자동적으로 감정과 현실을 분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기실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강박이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마음의 면역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강박증은 자꾸 물을 겁니다. 이거 정말 진짜 아니야? 이 불안한 거 이렇게 진짜니까 이렇게 불안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계속 침투적으로 나를 협박하려고 할 겁니다. 그 질문에 반응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깊은 확인, 더 강한 감정, 더 많은 행동에 휘말리게 되게 됩니다. 마치 보이스피싱에 당하듯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렇게 바꿔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그런 생각이 또 왔구나. 이건 증상일 뿐이야. 잘못 들린 알람이야. 이제는 반응하지 않아도 괜찮다. 감정은 진짜지만 그 감정과는 별개로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그것은 현실에 맞게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한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믿음을 훈련을 하게 되면 강박의 미로 한가운데서도 우리가 중심을 잡고 그 미로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원리들을 온라인 심화 강의 안에 훈련할 수 있도록 핵심을 잘 요약해서 구성하였습니다. 더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온라인 강의에서 함께 훈련해 보실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회복을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오늘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음호수 심리상담소의 김진겸 소장입니다. 오늘은 강박증 중에도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실 죄책감과 관련한 강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겉보기에는 도덕적이고 착해 보이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과도한 내적 기준과 비현실적인 책임감이 불러온
심리적인 족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경우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와 어깨가 살짝 스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날 밤에 혹시 내가 실수한 거 아닐까? 혹시 불쾌했으면 어떡하지? 나를 고소하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이 나 때문에 기분이 나빴다면 나는 나쁜 사람이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계속 떠오르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은 불안함과 죄책감을 동시에 불러오고 결국은 다음부터 엘리베이터를 탈 때는 지나치게 조심하거나 아예 피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상 속의 아주 작고 사소한 행동조차도 윤리적인 판단의 대상으로 삼는 경향이 바로 죄책감과 연관된 강박증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죄책감과 관련한 강박은 단순히 도덕적 기준이 높아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내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다치거나 상처받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와 같은 완벽주의적인 도덕 기준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생기곤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사실상 현실에서 지켜질 수 없는 수준의 엄격한 기준이겠죠. 하지만 마음은 그 기준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나는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다 라는 그 가능성을 만들게 되고 그러한 가능성 때문에 죄책감이라는 감정이 발현이 되는 겁니다. 죄책감 역시 얼마든지 잘못 알람이 울릴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죄책감이라는 감정은 실수를 정직하게 마주할 때는 유익하고 좋은 감정이 될 겁니다. 하지만 강박적인 죄책감은 실제 잘못이 없어도 계속 나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현실적인 기준 때문에 더 큰 왜곡을 만들게 되고요. 내가 지키려는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질수록 죄책감은 커지고 결국 나는 늘 죄 지은 사람이 되거나 남들에 비해서 더 조심해야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마음속에 지나치고 강박적인 이런 도덕관념은 강박과 결합이 되면서 어떤 병적인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지나친 착함은 자기 검열을 강화하고 작은 행동도 죄의식으로 변질됩니다. 어쩌면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착하게 살고 싶은 그 마음은 너무나 귀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오히려 나를 공격하게 되고 나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더 이상 건강한 착함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착한 마음이라기보다는 불안을 막기 위한 방어기제로서의 죄책감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셔야 하고요. 그리고 보통은 어떤 결과적인 부분만 가지고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와는 상관없이 엄청나게 크게 피해가 가는 혹은 경제적인 큰 피해를 내가 입게 되는 이런 상황이 결과적으로만 생길까봐 그 결과에만 집착하는 경우도 이런 죄책감 강박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과도하게 되면 결국은 나 자신을 공격하고 나 자신을 못 살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잘 알아차려서 이런 죄책감과 연관된 강박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죄책감의 구조를 알아차리고 기준을 재정립해가는 과정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저는 이러한 여러가지 증상의 구조와 원리들을 온라인 심화 강의 안에 구성해 두었으니까요. 더 구체적인 해결 방법이 알고 싶고 더 정확한 원리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강의를 통해서 함께 훈련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많은 분들에게 작은 통찰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음호수 심리상담소의 김진겸 소장입니다. 오늘은 확인 강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문을 잠갔는지 가스를 잠갔는지 수차례 확인하거나 문자나 메일을 보낸 뒤에도 내용을 반복해서 확인하고 정보를 찾더라도 계속 확신이 안 서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처음엔 단순히 불안하니까 한 번만 더 확인하자라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그조차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결국은 외출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결국은 정작 중요한 현실적인 일을 못하게 되는 거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외출 전에 문을 3번은 꼭 확인해야 돼요. 근데 나가면 또 불안해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가스를 잠근 것도 기억나는데 갑자기 혹시 안 잠갔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마치 상상 속에서 우리 집이 불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처럼 머리로는 압니다. 내가 잠갔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상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몸이 먼저 반응을 하는 거죠.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안한 감정이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또 확인하는 행동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마치 강요당하듯이 그런 느낌이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그제서야 다행이다 하고 안도를 하지만 그 안도감과 평온함도 아주 잠깐일 겁니다. 조금만 지나도 또 다른 불안이 몰려올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확인한 게 정말 정확한 게 맞나? 혹시 그때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또 파고들면
하면 끝이 없어집니다. 이건 마치 내가 불이 난 줄 알고 계속 소화기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은 불은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 마음속 알람은 계속 불이 났다라는 식으로 알람이 울리다 보니까 나는 그 알람을 꺼야 하고 끄기 위해서 강박 행동을 반복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걸까요? 확인 강박의 핵심 중 하나는 이 불확실성에 대한 내성이 부족하다라는 점입니다. 뭔가 확실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이 결국 모든 가능성을 100% 혹은 제로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100%나 제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언제나 어떤 변수가 있는 거고 가능성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끝이 없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그 행동을 강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강요에 못 이기면 이 강박증의 메커니즘이 계속 돌아가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멈추기 힘들다는 겁니다. 이것은 몸의 반응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무의식적인 마음의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무의식적인 습관을 바꾸기 위한 어떤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훈련이기 때문에 문을 닫고 한번 확인했다면 이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스스로 결정하고 힘들더라도 인내해야 합니다. 참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오는 그 불안을 그대로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불안은 누구나 견디기 힘들고 무서울 거예요. 하지만 그 감정을 회피하거나 억누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바라보고 흘려보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절대로 기분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훈련이라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나의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고통스럽지만 내 성장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불안을 감내하는 이 과정들은 쉽진 않겠지만 나를 위해서 해야 하는 거고요. 불안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 불안 속에 머무르는 연습, 훈련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질문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계속 확인을 해왔지만 그것이 과연 내 삶을 더 편하게 했는가? 혹은 이런 방식으로 평생 살아도 괜찮은가? 혹은 확인하지 않은 날에도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거 아닌가? 이런 현실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확인하는 이 강박 행동은 일시적인 안도감을 줄 겁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이 불안의 연료가 되기도 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확인하는 행동을 안 하면 불안해지는 구조를 내가 스스로 강화시키고 있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영상에서 멈추지 마시고 실제 삶에서 확인을 줄이는 그런 실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스스로 이 현실과 직면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실험을 통해서 아 그래 확인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경험을 쌓아가야 합니다. 이 경험이 쌓여야만 비로소 무의식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경험을 혼자 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하기 위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그 원리와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강박증 심화과정 온라인 강의입니다. 이 강의는 단순히 강박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넘어서서 무의식의 믿음을 실제로 바꾸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과 구조와 그 방법들을 하나하나 담은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이 강박 증상은 순간적으로는 줄어질지 몰라도 그것이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의식이 변해야만 하고 무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행동도 바뀌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의식이 만든 이 회로를 어떻게 끊고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불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실제 상담과 훈련을 기반으로 제시한 이런 강의를 한번 들어보실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더 이상 이 강박증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방향으로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고 싶다면 지금이 시작하기 좋은 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